안녕하십니까. 농식품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의 변화와 그 분석에 대해 발표를 맡은 마케팅 조사 분석 2반 강성구입니다. 발표의 주 내용을 소개하기 전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와 주제 선정의 이유, 중요성, 분석 방법의 절차, 한계와 대안, 그리고 연구 결과와 그 중요성, 한계와 대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주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소비 행태의 변화와 그 분석입니다. 약 2년 전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농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가전기기 등 많은 상품들을 소비하는 패턴이나 방법들이 변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소비 방법 중에서도 간접적으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언택트 시대를 넘어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추구하는 온택트 시대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택트는 언택트와 온의 결합 단어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택트와 온택트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소비자들의 간접적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체험 미디어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랜선 투어나 온라인 전시회, 공연 등과 같은 것들이 온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식품을 소비하는 행태 또한 변화했을 것이고 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제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인 팬데믹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며 농식품은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농식품의 소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생활 형태와 함께 농식품 구입 및 소비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외식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정 내 소비용 농식품의 구입이 많아진 점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분석해 발표한 농식품 소비 트렌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농식품 소비 행태가 젊은 소비, 건강 중시, 간편 소비, 구매 장소 다양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행태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신선식품의 구매처는 대형마트 구매가 감소한 반면 동네 슈퍼마켓과 온라인 구매는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구매 장소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매 시 사람 간 접촉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가 사람이 많은 장소를 기피하다 보니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집과 가까운 슈퍼마켓에서의 농식품 구매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농산물 중심의 신선식품 시장의 성장에는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쿠팡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까지 하나둘 농식품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농식품 새벽 배송 시장을 포함한 농식품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상품 판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주 요인으로 IT 발전에 의한 온라인 시장 환경 구축과 확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소비자의 편리성 추구 소비 행태 등으로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소비 행태로의 변화를 일으키며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고 외부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던 소비 계층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이용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이 농식품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년 대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주기의 변화 중 약간 증가의 항목이 2018년 29%, 2019년 35%로 약 6%가 상승했지만 2020년에는 49.4%로 약 14.4%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코로나 발생 후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 방문 주기 조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 방문 항목은 감소하고 주 1회, 2주일에 1회 등의 항목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부분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은 필수재이므로 수요량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지만 수요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 호텔 등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반해 슈퍼마켓에서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 전환, 저장 능력의 확충, 온라인 및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임시 근로자 고용 등을 실시합니다. 소비자 수요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식 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고급 식자재보다 저장성 있는 즉석 식품 선호 온라인 소비 증가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설문조사와 그 분석, 그리고 교차 분석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모형, 그 분석 결과, SPSS 교차 분석과 시계열 분석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설문지 모형입니다. 설문지의 응답자는 총 55명입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10대 5.5%, 20대 69.1%, 30대 12.7%, 40대 7.3%, 50대 5.5%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설문지 분석 결과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의 응답자는 총 55명입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10대 5.5%, 20대 69.1%, 30대 12.7%, 40대 7.3%, 50대 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의 빈도 분석 결과 전체 55개 응답자 중 온라인 이용자는 30명, 54.5%, 오프라인 이용자는 25명, 4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식품류를 구매할 때 선호도 조사의 결과는 전체 55개 응답자 중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이용자는 33명으로 60%, 온라인을 선호하는 이용자는 22명, 40%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빈도수 빈도 분석 결과 전체 55개 응답자 중 예로 답한 응답자가 40명으로 72.7%, 이전과 같다로 답한 응답자가 13명으로 23.6%, 아니오로 답한 응답자가 2명, 3.6%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 구매 이후 빈도 분석 결과 전체 55개 응답자 중 편리한 구매에 답한 응답자가 69.8%,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에 답한 응답자가 13.2%, 시간 전략으로 답한 응답자가 9.4%, 빠른 배송의 응답자가 3명,
상품 후기 응답자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고려 부분 빈도 분석 결과 전체 55개 응답자 중 구매자들의 후기에 답한 응답자가 32.7%, 신선도에 답한 응답자가 25.5%, 제품의 질에 답한 응답자가 21.8%, 가격에 답한 응답자가 12.7%, 배송시간 응답자 3명, 브랜드 응답자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용 의향 빈도 분석 결과 전체 55개 응답자 중 예로 답한 응답자가 54명, 아니오로 답한 응답자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사태와 전자상거래 이용률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를 대조군으로 구분하고 설문지 조사를 통해 온라인상 이용률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코로나19 사태가 전자상거래 이용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보는 것입니다. 교차 분석을 위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웠습니다. 귀무가설은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서로 관계가 없다, 즉 독립적이다. 대립가설은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서로 관계가 있다, 즉 관련성이 있다입니다. 저희의 설문지 조사 데이터와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전자상거래 이용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카이 제곱은 159.467, 유의 확률은 0.0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 별 1개, 유의 수준 0.01보다 작으면 별 2개, 유의 수준 0.001보다 작으면 별 3개를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교차 분석 유의 확률 값이 0.01로 나타나 별 2개를 주었습니다. 즉 유의 수준 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서로 관계가 없다, 즉 독립적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서로 관계가 있다, 즉 관련성이 있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PSS 시계열 분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농축수산물 운영 형태별, 상품군별 거래액을 조사했을 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몰은 특정 시차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 즉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모집단을 표본 추출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국가공인통계청에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의 국내 통계 경로 항목에서 주제별 통계,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형태별, 상품군별 거래액, 상품군별 구분, 농축수산물 항목의 운영 형태별, 온라인, 오프라인, 코로나 발병일 중심 기준 시점인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을 자료로 참조했습니다. 통계 계량 분석의 대략적인 과정입니다. 통계청에서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 후 SPSS 프로그램 액세스 최적화하였고 SPSS 프로그램 변수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 작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이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었고 분석 방법은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시퀀스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쇼핑 매출액을 측정하였고 시간 참조선에 코로나 발병일인 2019년 12월의 기준선을 넣어 코로나19 사태가 온라인 쇼핑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온라인몰의 농축수산물 판매액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했을 경우 코로나 발병일인 2019년 12월 시점 이후로 이전과 달리 급격하게 매출량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가 전자상거래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식품 구입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보면 생활 방식은 언택트로 변화하였고 온라인 소매 유통 판매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른 연구 자료에서도 전자상거래의 비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소비자의 과반수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가격을 중요시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성향과 구매 패턴에 따라 생산자도 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로 인해 농식품 분야의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이 증가했지만 반대로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매 방식, 식문화, 유통을 파악할 경우 미래 시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판로 개척과 홍보 준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는 미래 시장 형성의 지표이며 현재 운영 방식을 수정할 경우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농식품의 소비 패턴을 예측해서 연관 시스템을 파악하고 온라인 유통의 법적 근거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소비 패턴을 예측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한계는 표본의 확보가 어려워서 연구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변화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시장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답변이 객관적이지 않고 범위가 넓어 의견 종합이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는 오프라인 소비 문화의 변화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기존 연구의 항목 및 표본 구분 등 차이를 추가해서 한계를 보완하고 많은 표본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논문의 출처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